예, 오늘은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리기판 공부를 하고 종목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되냐? 이게 중요하죠. 유리기판 되냐? 된다. 왜 되냐는 뭐 나중에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그러니까 물론 기술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술력이 있는데 기술력이 이렇게 되는 거는 개선이죠. 개선이고 기술력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보통 보죠.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유리기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뭐 개념이 달라야 되거든요. 개념이. 근데 유리기판은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능이 퀀텀 점프를 하는 건 맞는데 이 기술력 정도,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이게 약간 개선에 가깝습니다. 개선. 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 개선에 가깝다. 유리기판. 혁신보다는 보다는 개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혁신이죠. 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리기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아니면은 실현 가능하냐 그것도 몇 년 안에 실현 가능하냐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유리기판은 개선 쪽에 가깝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면 유리기판은 결국에는 기판인데 기판은 유리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판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유기 소재, 유기 소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석유 기반이죠. 물론 뭐 자연 유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탄소를 기반으로 한 소재, 유기 소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 쪽이지 무기 소재. 어, 유기 소재가 아닌 게 다 무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거는 이제 유기 소재인데 뭐 나무는 유기 소재죠. 네, 나무는 유기 소재입니다. 유기 소재는 쉽게 말하면 타는 거. 이거는 잘 안 타는 거. 그래서 무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리, 모래, 뭐 이런 게 이제 무기 소재죠. 철, 이런 게 이제 뭐 세라믹, 이런 게 다 이제 무기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 기판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를 각각 사용했는데 유기 소재는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성능이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성능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고, 그죠? 무기 소재는 성능이 비싼데 성능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유기 소재가 썼었고 그리고 이제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리콘을 썼고 근데 이제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이 실리콘이 아니라 유리를 쓰는 겁니다. 그건 차이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말씀드리면은 뭐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어차피 참고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이거를 내가 믿고 투자할 만하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석유를 시추하고 막 보물선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허황된 얘기들이잖아요. 허황된 얘기. 물론 가능성이 뭐 0.1% 1% 있을 수 있겠지만 허황된 얘기. 양자 컴퓨터 약간 뭐 그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죠? 초전도체. 이거 말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유리기판 실현 가능한 개선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무기랑 유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유기를 많이 썼고 이제 무기를 썼을 때는 실리콘을 썼는데 실리콘 소재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실리콘이 비싸진 않습니다. 실리콘 6위 원래 이제 요 싸움이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기 소재인 실리콘 대신에 유리. 이게 지금 개념이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은 과거 이제 SKC에서 이제 그 삼성향의 폴더블을 이제 같이 했었죠.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CPI라고 해서 컬러리스 폴리 이미드를 원래는 이제 SKC랑 코고롱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아마 PI인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회사 합작한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건 그거는 별개로 PI 아니고 CPI 썼는데 이게 결국에는 6이거든요. 6인데 얘가 이제 뭐예요? 코닝에서 하죠. 코닝에서 유리로 씁니다. 그러니까 잘 휘어지는 유리를 쓴 거예요. 잘 휘어진 유리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텍이 요거 지금 경첩 만들어가지고 폴더블 폰으로 이제 쓰는 거죠. 폴더블 폰을 쓰는 겁니다. 유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유리 기술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만드는 유리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죠? 유리 기판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리 기판을 만드는데 어디냐? 이게 뭐 SKC,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외에 이제 해외도 있습니다. 어쨌건. 근데 상장된 회사에서 포인트는 이제 SKC입니다. 요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가장 포인트는 밑에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칩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이거 HBM도 이게 적재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유기물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요즘 보시면은 요거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자 이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유기 인터포저가 요게 유기 인터포저고 요게 이제 보면은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어쨌건 HBM 이거 하려면 요 구멍 위에 이렇게 뚫어야 돼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후공정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싸다. 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젠슨왕이 필요한 스펙과는 뭐 거리가 멀게 되죠. 6기는 그죠? 6기는 얘는 실리콘은 이제 맞는데 이제 너무 비싸요.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현하기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실리콘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딱합니다. 유리보다 더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이 딱딱함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깨짐이 이제 생깁니다. 깨짐. 잘 깨져요. 그래서 수율도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로 갑니다. 유리로 간다. 이제 갔습니다. 이제 SKC는 유리로 갔어요. 그래서 SKC가 유리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더 설명 좀 드려보면은 제가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유리 그쵸? 이건 두 개가 이제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여기 이거 유기물 기존에는 요거랑 요거가 썼는데 이게 실리콘이 좋아요. 이제 유기는 이제 제낍시다. 이제 실리콘이 좋으니까 얘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혁신을 일으킨 것보다는 소재가 바꾼 거예요. 소재를 바꾼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가능한 소재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떻게 이제 근본이 됐냐면은 이제 폴더블 폰을 이제 제 추정인데 폴더블 폰을 하면서 이제 유리 가공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평평하게 만들려면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세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세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매끈하게 나옵니다. 딱 봐도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게. 왜냐면 모래 갖다 만드는 거니까. 모래 정제해서 만드는 게 유리니까 이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옆으로. 근데 이제 가로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하죠. 이 특허가 과거에 이제 코닝사가 이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이 특허가 이제 풀렸어요. 풀린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세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울트라 씬 글래스, 고릴라 글래스, 플렉서블 글래스 뭐 LG에서도 막 그 유리인데 말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기물로 계속 이제 유리를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의 것들은 다 이제 유리를 사용하고 다 어차피 유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유리들을 사용하죠. 유리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실리콘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들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리콘이 결국 유리인데 이제 뭐 배열이 좀 다를 뿐이죠. 어쨌건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이 CT인데 열팽창 개수인데 유리는 열팽창이 잘 안 돼요. 실리콘도 잘 안 됩니다. 실리콘보다 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스 모듈러스라고 이제 역률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재가 딱딱하고 이제 부드럽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이 이제 165 정도 되고요. 지금 유리가 한 50에서 90입니다. 올라갈수록 이제 딱딱한 거예요. 보면은 결국에는 유리가 더 유연해요. 유리가 유용하다는 건 결국에는 가공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플래그십에서 그 기판에 가공하는 게 뭡니까?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을 쉽게 잘 뚫을 수 있다. 여기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에도 구멍 뚫는 게 유기물보다는 어렵지만은 어쨌건 깔끔하게 탁 떨어지겠죠. 유기물보다 이 고분자들 유기물보다는 라미네이트보다는 쉽습니다. 라미네이트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얘는 이제 이게 너덜너덜 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죠.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유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면은 유연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제가 잠깐 캡처해 가지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패키징 기판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 중간 기판이 있어요. 인터포저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는 유기물도 있고 실리콘도 있는데 이제 실리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SI가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반도체 칩을 세웠는데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뭘로 바꾸냐면은 그냥 자체가 이게 안으로 MLCC 칩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필요 없죠. 중간 기판이. 왜 필요 없냐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연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다이렉트로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유리가 열 분산성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께가 줄어들죠?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망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 중간 기판 만드는 기업들이 점점 이제 악재를 볼 거고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 글래스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회사 그죠? 이게 SKC, 삼성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글래스를 가공하는데 그 다음에 테스트
당연히 이제 요게 그 검사를 하겠죠. 그냥 가공하고 테스트하는 기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은 말 그대로 이제 구멍 뚫는 거. 이 유리는 누가 만드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유리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기업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떤 기업이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하고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나 삼성디스플레이 뭐 요 정도가 이제 SKC이고 SKC 자회사의 앱솔릭스가 있는데 요건 이제 AMD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공장을 좀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텔도 있고 인텔은 결국에 유리가공에 있는 LPKF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일 회사랑 이제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유리기판 종목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필옵틱스 여기 보시면은 필옵틱스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요게 이제 그러면은 구멍 뚫는 거 요거 이제 구멍 뚫는 거를 도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쵸. 그 다음에 HP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기가비스 요거는 이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보면은 여기는 유리판 SKC 뭐 테스트 통과됐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HP 테크놀로지 같은 게 얘가 조금 이제 앱솔릭스에다 공급을 합니다. 유리기판 검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앱솔릭스 HP 테크놀로지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고 왜냐면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이 유리기판 절단하는 거, 기판을 절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멍 뚫는 거, 얘는 이제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 초록 색깔로 한 거, 기가비스, SKC, JNTC, 한미반도체, 주성, ISC, HB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캠트로닉스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왜 제외하냐면은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여러 개를 해요. 여기 뭐 자율주행도 하고 뭐 예전에 CPI도 하고 뭐 무기 소재도 하고 많이 하는데 회사의 규모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서 요거를 뺐어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율주행도 걸리고 막 여기도 걸리고 두 개 다 걸리는 것들은 그게 좋지는 않아요. 하나에 딱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장은 이제 SKC, 삼성전기는 이제 후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 납품하는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습니다. ICD는 모르겠어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싸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다. 그럼 결국엔 수혜가 누구냐? 그거 이제 파는 기업이 파는 기업이 이제 되겠죠. 파는 기업이 될 거고 얘는 유리 구멍 뚫는 애, 테스트하는 애, 그 다음에 파는 애, 요거 세 개 압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회사 이제 이게 투자를 해야 되냐 SKC 같은 거에.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은 재무를 좀 봐야 되는데 재무가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그냥 빚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적자죠. 적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어차피 밀어준다고 하긴 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있고 그리고 재무가 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재무가 다가 아닌데 부채 비율 같은 거 상당히 견고하면서 조금 이제 가는 게 이제 기가비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 뭐 이거는 ICD는 뭐 아닌 것 같고 한미는 제 생각에는 유리판 쪽으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HBM을 가고는 있지만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력이 좀 좋은 데로 좀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요게 있고 근데 잘 움직이지 않죠 주가가. HP 테크놀로지가 가장 관계가 있어요. 요즘 적자긴 하지만 일단 납품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회사가 기술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몰려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유리기판은 실적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납품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양산 예정이다. 뭐 그 정도 이슈일 거예요. 그쵸? 그 정도 이슈이고 결국에는 약간 그 설계 자체 판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유리기판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지금보다는 조금 잠잠해질 때 유리기판이 부정적이다.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진행됐을 때 그때 이제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